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여러분들에게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MPL인데 사실 MPL을 제가 지난주에 그냥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MPL 박사가 사실 저도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그건 해보겠습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뭐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저보다 조금 더 전문가시니까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장점. 장점. 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매 투자하고 차이점을 아직도 혼돈하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30회가 넘는 방송이 지금 벌써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MPL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시고도 계속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인식이 가시는데 앞 시간에 지금 윤하식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생소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투자 방식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나왔죠. 뭐 유가에 연동되는 것들도 있고 금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뭐 인프라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된 투자 기법들이 나왔는데 MPL도 마찬가지입니다. MPL도 실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매매를 통하거나 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갭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는 기법을 좀 달리하면 방법을 좀 달리하면 부동산 투자를 통한 안정적이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제가 쓰는 거 좀 따라하시는 거죠? 모르는 분야를 투자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마십시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많은 분들도 느끼겠지만 경매 시장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경매 시장에 매물들도 좀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MPL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MPL이라는 것도 경매 시장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지게 되고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MPL에 대한 투자 기회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의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MPL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동산 관련 투자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PL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투자처든지 장점이 있어야만 투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MPL이 어떤 투자에 대한 장점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PL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말씀드리기가 편한 게 부동산 이 해당 물건에 실물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됩니다. 가서 실제로 가서 임장을 해보시고 그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내가 투자하게 되는 물건이 이 물건을 기반으로 한 MPL이다, 이 채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실물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들이 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MP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이 실물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자,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이 중요합니다. 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 저희가 배당금을 받는 구조인데 배당금 받을 때 순서상 1번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MPL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죠. 순위가 밀리면 아무래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순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회수가 안 되는 그 채권을 이제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사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이 최초로 대출을 해줬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정성들을 판단을 해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맞게끔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부동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매가 돼서 그 현금이 돌아야만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다. 또 거래가 잘 안 된다. 요즘처럼 거래 절벽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지분 몇 채를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만 먹어야 되는 이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NPL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인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 만에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직접 부동산 실물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에 매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상황처럼 거래 절벽이 발생하면 내가 팔고 싶어도 거래 자체가 안 되면 유동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유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들보다는 좀 유동성 확보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려하시는 게, 자, 깜깜이다라고 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투자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감들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런데 NPL은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을 저희가 사와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들의 과정을 따라서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매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경매는 다 과정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든 그 사건 번호를 치면 해당 경매 과정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이해관계인으로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시기마다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경매에 대한 진행 과정들을 법원이나 또는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서 언제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NPL 투자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물을 담보로 하고 경매 낙찰과 동시에 이제 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성립으로 인해서 경매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사가 아닌 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갖고는 좀 모자라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요즘 많이 또 고려를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장 상황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고 이야기하죠. 주가도 막 들쑥날쑥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하면, 내가 이거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투자했을 때 내가 안전장치를 뭘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NPL의 안전장치는,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내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등기부의 질권자로 질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투자에 대한 법적인 어떤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매입하시면 받아보셨을 거예요. 숫자가 찍혀 있는 그 판이 붙어 있는 등기 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등기 필증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매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이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아 가면 낙찰 대금이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관계가 확인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직접 투자자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권에 대한 설정 등기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권이라는 게 도대체가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지 이게 안전하구나 진짜. 그냥 질권이다라고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NPL이라는 거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제 대부업체가 사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순위 근저당권의 투자자는 질권을 잡는 거거든요. 이 질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질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뭔가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하려면 이 인질을 풀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이제 질권을 투자자가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질권이 해지가 돼야만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나쁜 투자처는 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사이클에는 주식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이클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적합한 투자처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는 것이지 투자처 자체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것들은 실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NPL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투자처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만큼 부합하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NPL은 경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그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정부의 규제도 좀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도 그동안에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많이 커져 있고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악재들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시장의 여건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시장이 가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경매고요. 경매하고 같이 물려있는 N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될 때 이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처가 경매하고 NPL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익이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처다. 그래서 이때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시장이 좋을 때는 말 그대로 매매 차익을 얻거나 또 갭 투자를 하거나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매나 NPL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좋고 나쁨에 따른 대표적인 투자처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경매와 NPL이 수익을 좀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장치와 시장 부합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내용을 들으시다가 나는 이런 투자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PL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NPL이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도 안 걸릴 거고 예. 그냥 질 것만 딱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네. 이런 방법 말고 NPL로 또 집을 또 살 수 있다고.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분들이 경매 물건들을 저희한테 이제 그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 물건 어떤지 좀 봐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매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도 좀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경매는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NPL을 활용해서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그냥 경매에 참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좀 좋은 조건에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자, NPL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하는 경매 시작가보다는 20% 왜냐하면 경매는 그 NPL이라는 게 그 채권 최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13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을
그 원가나 원가 이하로 사오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이 발생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시세보다 10%나 20% 정도 더 싸게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사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근저당 설정금액 13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작가보다는 당연히 대출을 그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넘어가게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해주더라도 60%, 뭐 맥시멈 7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시작가보다는 채권 최고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은 경매 시작가보다 당연히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를 이 아파트에 대한 NPL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NPL을 우리가 사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NPL은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사온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올 때 은행에서 또 추가적으로 8, 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이 채권을 사올 때는 채권 매입 금액의 한 20% 정도 비용만 들여서 이 채권을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권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 좀 낮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확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으로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확정하고 가니까 안전장치로 요거 하나를 걸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경매가 시작되면 내가 경매에 당연히 입찰해서 참여하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은 확보하고 가니까 좀 싸게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낙찰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일반 참여자에 비해서 좀 유리한 조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 자. 살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제 그 NPL을 통해서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면 이미 우리는 NPL 채권을 샀죠. 그래서 이 NPL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은 근저당권으로 이미 수익 확정은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경매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찰을 받기 어려울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경매라는 거는 뭐 그 짜고 누가 낙찰 받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붙는 거기 때문에, 저도 경매를 몇 번 해봤지만 낙찰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이미 우리는 수익이 확정돼 있다는 거죠. 배당금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그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 낙찰이 되게 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돈을 내고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낙찰 시에 추가적인 자금들을 이 낙찰 대금 NPL을 사온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 이미 기투자돼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세보다 한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하게 되는 셈이 이거는 그 수익 확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요것도 가능한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높은 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받아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낙찰을 못 받겠죠. 이 경우는 뭐 낙찰을 못 받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배당금 받는 거예요. 배당에 대한 수익은 확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물건을 또 추가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게 되면 시세보다 좀 싸게 집을 내가 낙찰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낙찰을 못 받게 되더라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배당금을 최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요. 이게 자금 운용에 대해서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NPL을 구입해서 직권 설정을 하게 되면 네. 직권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그 물건의 기납입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직권자가 이미 대출을 우리는 받으면 돈이 투입이 돼서 채권을 확보해놨기 예를 때문에. 들어서 5억짜리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질권으로 내 2억이 지금 설정이 돼 있다. 네. 그러면은 2억은 더 낼 필요가 없고 3억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그렇죠. 2억은 우리가 이미 확보해놓고 이미 내놓은 있는 거니까. 거죠. 네. 그래서 NPL은 NPL대로 가서 뭐 2억 받고 다시 넣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걸로 그냥 퉁. 예, 그러니까 네. 이미 우리는 질권 대출을 받아서 그 NPL 매입 대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NPL을 통한
주택 구입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내용을 들으시다가 아직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NPL을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거나 의향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 NPL 물건에 대한 사례를 보고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예.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낙찰받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렸던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를 생각하시면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주택을 하면 좀 쉽게 되겠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실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요. 주택은 실은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고 빤하기 때문에 좀 회전은 좀 빠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실은 좀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그 낙찰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양주에 있는 근린 상가입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 투자 금액은 6억 1천만 원 정도였고요. 이게 지금 그 감정평가 금액이 한 57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실제 낙찰 금액은 40억이었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31억 7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투자 기간은 한 12개월 정도 걸렸고요. 투자 수익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그 남양주 진접입니다. 그래서 진접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 주변에 어떤 그 주거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는데 변변한 상가 건물이나 그런 그 상업 시설들이 조성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되어 있는 택지의 중간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상가로 통상가 건물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그 투자 메리트가 있었던 물건이었고, 그래서 좀 좋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1,600을 투자해서 2억 1천만 원의 차익을 수익을 남긴 이 NPL 사례를 살펴봤고요. 요거는 이제 낙찰이 돼서 수익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정돼서 배당금까지 다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서울 물건들을 잡아달라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인기가 있고 낙찰이 좀 잘 될 가능성들은 뭐 높다고 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꽤 인기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 간만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하나 그 낙찰이 됐는데요. 자,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이었고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까지 다 안 차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여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9개월이고 투자 수익은 한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 지금 간만동에 있는 그 이 부경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경매에서 유찰이 자꾸 되잖아요. 네. 유찰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에다가 80%로 유찰이 되면 80% 밑으로 낙찰된다라고 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자꾸 되면 낙찰을 못 받는다라고, 낙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내가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가 그 80%를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시작가가 1억 2,9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 2,900에서 시작을 하면 1억 2천밖에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 물건이 실제로 낙찰은 1억 5,1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감정가 자체가 1억 6,200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유찰된 금액이 경매의 시작가인 거지, 그 유찰된 금액이 그 시작가보다 꼭 낮게 낙찰이 된다라고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그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좋은 물건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